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좋다, 용두사미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확실히 제가 영업하면서 느끼는 점도 그렇습니다. 일단 차량 가격은요, 옵션 포함 3,440만 원이고요. 옵션은 실내 컬러 패키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파킹 어시스트, 와이드 선루프, 빌트인 캠 2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이 더 이상 싼 맛에 타는 소형 SUV가 아니고요. 소형 SUV가 아니죠. 그만큼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면 스타리아부터 신형 그랜저에 이어서 밀고 있는 현대 패밀리룩이고요. 누가 봐도 현대차입니다. 처음에 스타리아 봤을 때 무슨 로봇캅 머리통을 만들어놨나 생각했는데 사람 눈이 참 간사한 게 보다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차량 사이즈 제원부터 보겠습니다. 전세대 코나에 비해 꽤 많이 크기가 커졌습니다. 코나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기아의 셀토스와 비교가 많이 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셀토스 정말 많이 팔았는데 이제는 셀토스는 좀 놓아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C필러부터 트렁크로 떨어지는 라인이 GV70과 꽤 닮았고요. 개인적으로 국산 SUV 중에 뒷라인이 제일 예쁜 거는 GV70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게다가 이전 코나에 비해 그토록 염원하던 전동 트렁크가 생겼습니다. 힐하우스와 차체의 색상과 소재는 다르게 가져갔고요. 장점은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캠핑이나 레저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관리가 좀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고, 단점으로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차급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익스테리어 부분은 최근 현대자동차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고, 기존 코나도 통통 튀는 개성 있는 모습이었지만 신형 D 올류 코나 역시 젊은 층을 겨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이나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실내 인테리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번 코나 역시 스티어링 휠 중앙에 현대 마크가 없다는 점, 그리고 4개의 점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핸들도 약간 D컷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소재도 뭐 럭셔리하다,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아이코닉한 느낌이 듭니다. 한정된 비용에서 잘 살렸다는 느낌이 들고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계기판부터 센터페시아의 느낌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관건인데, 벤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면서도 럭셔리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BM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세대 벤츠 수준에 머무르는 와이드 콕핏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느낌은 좀 진부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았을 때 화면이 전혀 가리지 않고 시원시원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계기판 그래픽도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깔끔한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가 수평을 이루는 느낌이라 실제 차량보다 좀 넓어 보이고 차량이 잘 정돈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변속기도 최근 현대차답게 칼럼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려 하시기도 하던데, 모든 것들이 내가 사용하던 게 제일 편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조금만 적응되면 정말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예전에 벤츠 E클래스를 탔었는데 아직도 가끔 습관적으로 기어 조작할 때 오른손이 이쪽 핸들 부분으로 오더라고요. 일단 조작면에서 팔을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장점은 핸들 옆으로 가져옴으로써 기존 기어봉의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코나 같은 소형 SUV의 경우 이렇게 컵홀더 같은 공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각종 기능 버튼들도 요즘 차답지 않게 직관적인 면을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터치 패널들보다는 이런 직관적인 버튼들이 운전자한테는 더 편한 느낌을 준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전세대에 비해 확실히 대놓고 이건 신형이다 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많고, 이 차급에서는 현재로서는 셀토스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자, 이제 운행을 해볼 텐데요. 엔진 스펙을 좀 보면 직렬 4기통 터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갔고 1598cc의 최고 출력은 198마력이라 이 차 무게와 크기를 고려한다면 충분한 스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느낌일지는 운행을 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가솔린이다 보니 조용하고요. 기존 DCT 미션이 아닌 일반 8단이 적용이 되면서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 국산차들을 타보면 제일 불만이 저는 항상 핸들의 느낌이었는데 차급 대비 묵직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궁금하실 만한 부분이 2륜 구동의 경우는 전륜 맥퍼슨 스트럿에 후륜 토션빔이 적용이 되고 4륜 H트랙을 넣으면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글쎄요, 토션빔이 안 좋다라는 식의 리뷰들이 엄청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입견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이 차를 타시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업계 용어로 환자라고 하는데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을 타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주행 안정성 부분에서 당연히 사륜이 좋겠지만 뭐 눈길 그런 미끄럼 때문에 사륜을 선택한다는 건 이제는 아시죠? 이륜이나 사륜이의 문제가 아니라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보면 직진 주행의 안정성도 꽤 좋다고 느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98마력의 27 토크가 주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와우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답답하지 않고 충분히 칠 때 쳐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펙을 보고 타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답답하고 군뱅이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거 꽤 잘 나갑니다. 차량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고 순간 가속시 쳐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코너링 시에는 핸들이 조금 가볍다는 느낌 때문에 저는 처음에 조금 어색했지만 적응하면 꽤 괜찮은 느낌에 살짝 쫀쫀한 느낌도 들고요. 방지턱을 한번 넘어볼 텐데 이 차가 일단 이륜 차량이기 때문에 후는 포션빔인데요. 당연히 대형 세단의 그 느낌을 바라면 안 되지만 이 정도면 차급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멀티링크로 간다 해서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구형 골프나 미니의 느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포인트는 이번 코나 옵션 장난질이 없어요. 기본 장착 구성이 일단 너무 탄탄하고요. 추가 옵션의 경우는 없어도 지장은 없지만 있으면 무조건 편한 옵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추가 옵션이 100만 원을 넘는 게 없다 보니 한두 개 정도 본인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셔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총평하자면 비싸졌기는 하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품성 개선이 있었고 8소년생 캠핑족 회사 차량 아이 한 명 정도 있는 패밀리카로서도 흔색이 없습니다. 특출난 면은 없지만 두루두루 괜찮은 차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D56 코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